안녕하세요. 혹시 저번 영상 25-7을 기억하시나요? AI 시대가 바짝 다가왔는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짚어봤었죠. 핵심은 이거였죠. AI랑 협업하는 위치를 확보하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갈린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줄 거예요. 당장은 편하겠죠. 전체적으로 소득도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그 일에서 내가 빠지면 그 소득은 내 몫이 아니죠. 편한 걸 누리고만 있으면 그 일자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비참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AI랑 협업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훨씬 더 유복하게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정말 중요한 얘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해야 AI와 협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건 피할 길이 없고요.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AI하고 협업하려면 먼저 AI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이니까요.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AI 연구가 있었어요. 당시 내노라 하는 컴퓨터 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심리학자들이 같이 연구팀들을 구성해서 참여했죠. 목표는 하나, 인간처럼 생각하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 꿈 같았죠. 그런데 결과는 기대하고는 다르게 여러 불가능 정리, impossibility theorem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면서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AI의 능력이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에서 우월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AI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협업하는 AI가 우월하죠. 이 말은 세상은 계속 사람이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령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거기서처럼 자율적인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은 불가능해요. 그럴 위협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생각하는 능력이 어떻게 우월한지 알아볼까요? 첫째로 논리적 추론에서는 인간의 우월한 면이 뚜렷해요. 논리적 추론이라는 건 당면한 사안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정된 가치나 목적을 바탕으로 생각을 진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쉽죠? 맞아요. 정의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죠. 논리적 추론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엔 다른 것도 있지만 논리적 추론이 제일 중요하죠. 생각하는 방법의 중심입니다. 논리적 추론의 진짜 의미는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중요하지? 하고 설정된 가치나 목적이 뭔지, 맞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깊은 이해, 즉 통찰을 얻고 또 가치나 목적을 새로 설정하는 것. 다른 말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죠.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PPT 화면에 그림 설명을 보세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에 AI는 잘 짜인 알고리즘, 즉 명령어들에 따라서 산수 문제 풀듯이 연산을 해요. 연산이라는 건 계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논리적 추론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AI는 연산을 할 뿐이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린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 당면했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빨간불에는 차가 멈춰야 한다는 가치가 설정돼 있어요. 이 둘을 연결해서 그럼 지금 내 차를 정지해야 돼. 이게 간단한 논리적 추론이죠. 그런데 논리적 추론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진전되죠. 인간은 이걸 잘해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통찰을 얻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죠. 가령 빨간불에 왜 멈춰서 기다려야 돼? 그 의미가 뭐지? 안전을 위한다. 법을 지킨다. 이거잖아. 그런데 지금 나는 바빠. 건널목엔 아무도 없어. 안전 문제도 단속될 위험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쁠 때 건널목에 아무도 없다면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교통법규 위반하시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나겠네 이거. 법규 잘 지키세요. 단지 AI가 스스로 못하는 걸 사람은 한다는 걸 이해하려는 거죠. 중요하니까 예를 더 들어보죠.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세요. 핸드폰을 손안의 컴퓨터로 쓸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스마트폰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런 생각의 전환은 AI가 못해요. 물론 이런 류의 생각을 스티브 잡스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당시 핸드폰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노키아나 모토로라도 생각은 해봤지만 핸드폰은 전화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손안의 컴퓨터라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도 논리적 추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하지만 복잡하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 추론을 하려면 집중해야 하는데 이건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집중하느라 힘들이는 게 싫어서 기존의 지식을 적당히 연결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고정관념에 따라서 단정해버리곤 하죠. 어떠세요? 이런 적 많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면 통찰도 유용하고 새로운 관점도 형성되질 못해요. 바로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죠.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AI가 한 일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협업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협업을 잘 하려면 힘들지만 집중해서 논리적 추론을 해야 돼요. 고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둘째로 직관적 판단력. 이건 정말 인간만의 영역이에요. 직관, 인투이션이란 논리적 사고 없이도 순간적으로 탁 하고 떠오르는 판단이나 통찰이에요. 가령 감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직관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축적된 경험과 이해가 순간적으로 활용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감정적, 감각적 판단이에요. 이 두 측면 모두 느낌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AI는 이걸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AI한테 연산을 시키려면 정확한 수학적 정의가 필요한데 직관은 그렇게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간단한 사례를 볼까요?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어려움을 주는 한 예로 눈 오는 밤에 눈사람을 식별하는 문제가 있어요. AI가 상황 판단을 못해서 자동차가 서버릴 수 있죠.
왜냐고요? 인간은 직관적으로 저건 그냥 눈사람이야. 움직이지 않아. 라고 쉽게 판단하고 지나가잖아요. 축적된 경험과 이해가 순간적으로 활용된 거죠. 근데 AI는 잘 안 보이는데 뭐지? 비정상적 물체? 혹시 충돌 위험이 있나? 이렇게 연산하다가 오작동해서 멈춰서는 일이 벌어지죠. 길가의 눈사람에 놀라서 자동차가 멈춘다?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나요? 이런 직관력 때문에 인간은 AI보다 우월한 능력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복잡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AI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알게 되는 건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복잡하거나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생은 피할 수가 없죠. 간단하고 쉬운 일은 남질 않아요. 그거야말로 AI가 다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고생한다는 건 아니에요. AI랑 협업하는 건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쫓기는 식의 업무 방식은 아니죠. 왜? AI가 거의 다 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우월성이 있으니까 세상은 계속 인간이 중심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일부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다수 사람을 통제하는 식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거고, 저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관건은 과연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만일 유지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처럼 또는 공업사회의 초기처럼 고통 속에 빠질 위험이 크죠. 그런데 이건 사회적 이슈죠.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 이슈를 다루는 거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가능 정리의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죠. 현재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면 AI가 인간에 못 미치는 영역이 더 있어요. AI는 인간을 인간만큼은 잘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감정적, 감각적 판단에 대한 직관력이 없어요. 직관의 또 다른 측면이죠. AI는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 사랑, 분노 같은 걸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느끼지는 못하죠. 또 인간들끼리는 이해가 되는 가치관과 성격의 복잡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해서 사람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이해 못하죠. 감정적인 작업, 미적인 감각, 인간 사이의 촉촉한 상호작용, 이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가짜 눈물 수준밖에 안 돼요. 가령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면서 이 부분에서 템포를 살짝 늦추면 더 먹먹한 감정을 줄 수 있어 하는 식의 직관적 선택을 하죠. 그런데 AI는 악보를 완벽히 읽고 연주할 수 있지만 이런 건 못해요. 청중의 마음을 상상하고 무대의 공기를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심리 상담사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죠? 라고 말할 때 그건 대본을 읽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빛, 말투, 숨소리에서 감정을 읽는 직관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가치관과 성격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통찰을 얻지 못하죠. 가령 공정, 페어니스란 무엇인가 하는 식의 질문을 하면 AI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지금 공정이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됐을까? 이런 질문에는 좋은 답변을 못해요. 이런 질문에는 복잡한 인간 욕구, 가치관을 꿰뚫는 통찰이 필요한데 이건 AI가 못하죠. AI는 인간을 인간만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도 잘 다룰 수가 없죠. 가령 AI는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진심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AI는 더 잘하는 게 없나요? 천만에요.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기억력과 빠른 연산 능력이죠. 가령 이걸 활용해서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른 거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문서도 순식간에 요약하죠. 이건 인간이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AI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담당할 거고 큰 소득을 창출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AI는 인간과 협업할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AI랑 협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AI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핵심은 두 가지. 첫째, AI랑 협업하는 기술을 익힌다. 둘째, AI보다 우월한 능력인 생각하는 능력, 감정적 감각을 키운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어렵지 않고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일하는 건 이제 그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지만 AI 시대엔 그러긴 틀렸어요. 그냥 AI가 좀 편하게 해줬으면 하는 수동적인 태도 이젠 안 돼요. 그러면 내 일자리는 없어지고 말죠. AI가 하는 작업에 능동적인 태도로 가치를 덧붙여야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AI랑 협업하는 기술을 익히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초기 AI를 적극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당장 협업을 시작하는 거죠. 초점은 AI 덕분에 편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첫째, AI에게 일을 더 잘 시키고 그런 다음 AI가 한 일을 내가 개선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능동적인 태도로 가치를 덧붙이는 거죠. 능동적인 태도가 부담스럽게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예들을 좀 볼게요. 글 쓸 때 초안을 AI한테 맡기고 나는 맥락을 잡고 감정을 담아서 마무리. 여기서 어떻게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AI의 초안 자체가 크게 달라져요. 일을 잘 시켜야 되죠. 또 의사가 AI랑 같이 진료하면서 AI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해주면 의사는 그걸 참고하면서 환자의 눈빛과 표정을 보고 진짜 문제를 짚어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환자와의 감정 교류를 통해서 환자의 자기 회복력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AI가 한 일을 개선하는 거죠. 또 다른 협업의 예로 음악 창작을 봅시다. 음악 창작에서 AI가 만든 발라드는 감정선이 평면적이에요. 요즘은 AI가 약간 외롭고 따뜻한 느낌의 곡 만들어줘. 그러면 작곡해요. 그럴싸하긴 한데 뭔가 마음이 안 울려요. 근데 작곡가가 거기에 단 하나의 코드, 하나의 여운, 한숨 같은 쉼표를 넣으면 감동이 확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했지만 하는 한 소절에 이별의 겨울, 첫사랑의 봄이 다 들어있을 수 있죠. AI의 초안에 인간의 감성을 더하면 최고의 콜라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AI보다 우월한 영역인 생각하는 능력, 감정 또는 미적 감각도 같이 개선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AI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마치 기저귀 차고 있는 유아기 꼬마와 같아요. 우리한테 시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랑 같이 일하면서 익히고 같이 성장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당장 적극적으로 협업을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AI를 능동적 태도로 써보는 것 말고 AI보다 우월한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울 방법은 더 없을까요? 있죠. 먼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왜? 왜를 자꾸 던지세요. 단순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단정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도 왜 그래야 하지? 하고 묻는 태도가 중요해요. 질문은 통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당면한 사안에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목적은 뭔지, 지금의 방법이 훌륭한지 자꾸 물어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유용하고 새로운 관점도 형성되죠. 또 하나는 내 생각을 말로 설명해 보거나 글로 써보세요. 생각이 정리되고 논리가 뚜렷해져요. 진짜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감정적, 감각적 직관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과 신체 감각을 종종 의도적으로 들여다보세요. 가령 오늘 가슴이 좀 답답하네. 아니면 오늘 아침 기분이 좀 좋네. 하는 식으로 알아보고 그 상태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유가 뭐지? 하는 질문도 던져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알아보면 직관력이 커지는데 동시에 자기 회복력도 커져요. 보너스죠. 또 하나는 내 좋은 느낌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보세요. 감동받은 순간 아름답다고 느낀 걸 그냥 넘기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 음악, 시 이런 걸 즐기지만 말고 왜 좋았는지 글로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감각은 깊어져요. 자, 여러분, AI는 위협이 아니에요. 그건 도구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AI를 대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죠. 우리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걸 가졌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관을 믿고 내 감정을 껴안고 내 생각을 키우세요. 그리고 AI와 함께 나한테 어울리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내 무대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AI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빛날 수 있는 무대가 될 겁니다.